네, 잠시 뒤에 이 네 후보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TV 토론이 왜 중요한가? 1차 TV 토론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갤럽의 조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이번 주 조사고요. 왼쪽이 지난주 조사인데 지난 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5월 13일부터 15일 있었고 이번 조사가 5월 20일부터 22일에 실시됐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5월 18일 날 첫 TV 토론이 있었죠. 첫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1에서 45로 6%포인트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9에서 36으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8에서 10으로 2%포인트 올랐고요. 이 사이에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 차이였는데 1차 토론 직후에 9%포인트 차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겁니다. 먼저 유기찬 변호사님. 이 조사를 분석한 갤럽에서도 1차 TV 토론이 분기점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물론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그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소위 말하면 밈 형태로 해서 접한 유권자분들이 사실 그 밈 형태의 짧은 영상을 보고 본인의 표심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공세적이고 검증 위주의 TV 토론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가는 사람의 공약에 대해서 추격자가 검증하는 이런 형태의 TV 토론이 조금 더 추격자 입장에서는 인상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지난 토론에서는 경제정책이다 보니까 본인 공약을 국민께 설명하는 정도, 그리고 상대방의 검증성 질문에 대해서는 좀 신사적인 답변, 저는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1위 후보로 평가받는 이재명 후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서 검증성 질문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강선패 부대변인. 네. 갤럽에서도 1차 TV 토론에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또 호텔 경제론, 이걸로 이재명 후보가 집중 공격받았는데 그게 지금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게 갤럽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뭐 커피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일정 부분 저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TV 토론의 1차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당 정강 정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원자폭탄을 그 위에 쏴도 안전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상승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후보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가 공부할 때 95점을 100점으로 만드는 거하고 40점을 60점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95점이 100점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선거 레이스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얘기하면서 TK와 PK를 공략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서 한 표를 가져오면 두 표를 가져오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고리가 약한 부분에서는 흔들리면은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것. 즉 PK나 TK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 지지가 김문수 후보에게 간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V 토론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생각하고 TV 토론에 대해서 수혜자는 저 3명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 혼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토론의 효과는 미미하다.
보수의 결집이 주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계속 한번 가보죠. 1차 토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지금 10%,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준석 후보가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토론 더욱 벼르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요? 아마 토론 과정에서 많이 나올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과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회 갈등이나 아니면 문제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누구든지 이야기하자, 그리고 항상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그런 정치 토론하겠습니다. 자, 각각 후보들의 2차 토론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의 전략 간파했기 때문에 나 자신 있게 대처하겠다. 노무현처럼 당당하게 하겠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김문수 후보, 1차 토론 때보다 공세강도 더 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2차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협공은 더 세질 것 같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차분하게 가겠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죠? 사실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큰 실점을 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국민들과 기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표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떨어진 그 지지율이 두 후보 모두에게 높아진 그런 경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호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 경제론을 이야기했던 2017년까지만 해도 뭐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급기야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입 실패에 대해서도 이 김대남 전 대통령 영입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이 기사를 만들고 정치권에 활력이 돌았다. 이제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밈 같은 것들을 젊은 층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들과 기싸움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겠다. 좀 로키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유세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극단적이시네요와 같은 그런 형태로 반론을 하면서 더욱더 좀 이를 키우는 좀 부정적인 바이럴을 키우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경제 정책보다 사회 정책이 훨씬 더 날석의 전선을 만들 만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젠더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지금 그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대한 그런 30명으로 늘리겠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더 고전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